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안 봤으면 안녕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셨던 분들은 매우 힘든 지난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무리를 하고 잠을 조금 덜 잤더니 목이 쉬네요. 허벅지가 얇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미국 시장을 안 보신 분들에게는 아무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짜리 장내에서의 1일 안에서의 변동성은 매우 큰 시장이었고, 현재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증시각도기 TV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TV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각도기 TV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퍼다가 나르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뻔한 내용들이니까 이미 그리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 알아듣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오늘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난 미국 시장을 보셨다면 이미 마음은 혼돈 속에서 지쳐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는 여러분들 심리를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다. 쉽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 그 델리스의 시간을 아껴주는 그리고 맛있는 요리의 마법사로 만들어주는 3초 순간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도 살고 저희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붕괴했었어요. 나스닥 시장이 무려 4%나 빠졌습니다. 마감은 0.5% 빠졌으니까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 초반을 보신 분들은 상승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수들도 다 마찬가지고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왜 하락을 했나요? 핵심 뭔가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자체만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야기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으니까요. 금리 인상과 상승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올릴 때를 금리 인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금리 상승은 그냥 시중 금리가 움직일 때 위로 움직이는 금리 상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금리 상승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드디어 완화적 스탠스를 거두고 조금은 긴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우려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빠졌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예요. 연준 파월 의장은 뭐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비둘기적이었습니다. 파월은 비둘기 9999 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빨리 한국말을 배워서 각도기 TV를 봤으면 이렇게 요동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파월이 그동안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 드렸을 뿐이에요. 파월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톤에서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역시나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그 정도 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국 투자자분들과 미국 투자자분들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 있죠. 뭐예요? 시장은 본질적 주체에 비해서 훨씬 호들갑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대가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장은 조울종 환자다. 시장이 절대적 진리다. 시장을 잘 파악하고 시장에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조울종 환자고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가가 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시장 추종 매매하고 시장에서 시장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트레이딩 해서 뭐 좋은 성적 거두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시장을 잘 이용해 먹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잘 관찰해서 이 조울증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반대되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야 대가들이 한 대로 따라가야 대가 비슷한 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소가 중가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고요.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의욕이 끝나진 않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그 2월 달 안에 편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시장의 리플레이션 베팅은 뭐 합리적인 베팅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자재 쪽과 경기 순환주 쪽으로의 시장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도출해 볼 수 있는 합리적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원자재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특별히 구리 가격이 한 번은 조정을 받아야 되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8,000불에서 그냥 슈팅하면서 지금 9,000불인데 지금 오늘 또다시 1.47% 오르면서 9,248불까지 오르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뭐 한번 숨고르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분위기는 브라질 보베스파도 2.27% 올랐고, 그리고 뉴질랜드나 호주의 통화도 강세를 보이는 등 리플레이션 베팅, 즉 어디 경기 순환주들에 대한 베팅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많이 안 떨어졌다는 것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모두가 다 100% 시장이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흡수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금리는 이거 걱정되는데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가 있고 또 다음에 인프라 부양책 뭐 2조 3조 달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예산이 5조 달러예요, 여러분. 근데 부양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5조 달러예요. 예산 하나 더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가 엄청나게 뿌려지는 거고 그 통화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낮게 돼서는 채권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사주겠다고 계속 얘기는 했죠. 그래서 안심이 된 거예요. 채권은 우리 계속 사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양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오르지는 못했지만 반등에 성공했죠. 지금 애플은 0.11% 떨어졌고 아마존은 0.43%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53 떨어졌고 알파벳 0.29 상승, 페이스북은 2%나 상승했습니다.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훅 나가 떨어지던 상황, 나스닥이 4%나 떨어졌던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등에는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실물 금리 상승, 특별히 미국 국채를 필두로 한 실물 금리의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각도기가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다. 40년 사이클의 대역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파월 의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파월은 연준은 계속해서, 자, 우리가 이제 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무엇이다? 핵심은 무엇이다? 빨리. 고용이다. 고용이에요. 네. 연준의 핵심은 고용입니다. 앞으로도 고용일 거예요. 이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즉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완전 취업률 이런 정도 수준 근처까지 가면 본격적으로 인상과 금리 인상과 뭐 그 전에 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고용 상황을 잘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오늘도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 재개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이고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 상승은 단기적인 것이다. 그리고 기조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가가 문제가 될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만큼 물가 안 오를 거야. 지금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채권 금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상승하는 일도 계속되진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연준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와는 현재 경제는 여전히 거리차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과 고용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오늘 저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준이 했던 얘기 중에서. 네,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상당히 더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연준의 채권 매입도 최소 현속도를 계속할 거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하는 거 줄이지도 않고 테이퍼링 없다. 최소 현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는데 했으니까 시장이 좀 안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목표를 향해서 경제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누군가 질문을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일상적인 거야. 회복될 거니까 당연히 너무 그동안 금리 낮았으니까 경기 회복되는 데에 따라서 금리 조금 오르는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자연스러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ECB의 라가르트 총재는 금리 상승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랬는데 연준 태도는 아예 괜찮아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고 나 다 잘 관리할 거고 아직까지는 멀었어. 우리가 관리를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우리가 관리하려면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아직까지 이거는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 아니거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직 경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회복될 때까지는 계속 군부를 떼줄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고용과 물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야 돼. 지금 아직까지 좀 멀었어. 생각보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별로 안 좋네 라고 파월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했던 얘기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파월 각도기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경기 순환주로 상당히 돌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리가 살짝밖에 안 쳐졌다는 건 앞으로 조금 더 공간을 두고 올라가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금리가 숨고르기 할 때까지는 떨어졌던 기술주들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중심이 그동안의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는 경기 순환주들이 과거보다 올릴 것이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앞으로 좀 전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적 호전 주식들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결국 그거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급등락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막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다 반등에서 실패하고 12%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하루에 $10,000씩 움직여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극단적으로 큰 폭으로 진동을 보이는 건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자산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되고 테슬라가 장중에 15%나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약간 연동돼요. 저기 비트코인하고 약간 연동되는 흐름인데 아크 인베스트가 테슬라 주식을 좀 매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나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약 2% 수준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도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건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 2월 소비자 지수가 91.3으로 전월 88.9에서 올랐고요. 카이서실러 12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입니다. 전년비는 무려 10.4% 상승했고요. 리치먼드 연은 2월 제조업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 이제 그 영국 파운드화가 3년 내 지금 최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에 등교, 6월에 완전 경제 봉쇄 해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등도 더 백신을 많이 만들 것이고 계속 백신을 많이 만들어서 6월 달 정도 되면 가시적인 백신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약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9.8%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 올해 중순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가 정상화가 될 것이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경기순환주들이 붙었다는 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다 죽을 것이냐, 실적이 남아있는 놈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현재 상황들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빨리 정리하고 빨리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